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조경 기능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공원에 식재하는 지피식물의 조건에는 관리가 용이하고 병충해에 잘 견디고 적응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듬성듬성 피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에 식재하는 지피식물의 조건은 관리 용이하고 병충해 잘 견디고 적응력 강하고 번식력이 왕성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듬성듬성 피복한다 이러면 틀린 답입니다. 줄기가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수관을 가진 나무 모양을 현해라고 합니다. 현해.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수관을 현해라고 합니다. 종자로 번식하는 잡초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종자로 번식하는 잡초다. 종자피, 종자피. 종자로 번식하는 잡초, 피입니다. 한발 가뭄이 계속될 때 집갈기나 물주기를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수종은 나구송입니다. 비를 좋아하는 나구송, 비 올 때 부르는 노래죠. 나구송. 비가 좋아 나구송, 가뭄은 지러. 나구송입니다. 어린 나무에는 피해가 거의 없고 블라블라 피해 방향이 남쪽이나 남서쪽입니다. 블라블라 북측은 피해 없다 하면은 벼떼기 피소입니다. 벼떼기 피소는 어린 나무 피해 거의 없다 나오고 피해 방향은 남쪽에서 남서쪽이다. 북측은 피해 거의 없다. 그런 설명이 나오면 벼떼기 피소 찾으셔야 됩니다. 눈주목은 음수입니다. 눈주목은 음수. 우리가 음수를 어떻게 암기했었죠? 회사 주식 나주게 너도 정답은 녹칠함담서 이렇게 외웠었죠. 자, 눈주목은 음수입니다. 자,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과입니다. 우리가 쓴맛이나 짠맛이 너무 강할 때 소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죽나무는 쓴맛이 많이 나서 나물로는 먹지 못합니다.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과다. 고로쇠나무와 복자기는 열매가 시과입니다. 시과란 날개 시자에 날개가 달린 열매다 이런 뜻인데요. 고로쇠나무와 복자기의 열매는 시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수종 모두 단풍색이 붉은색이다 이러면 틀린 답입니다. 자, 고로쇠는 고로고로 누런 단풍이고 복자기는 붉은 단풍이에요. 둘 다 붉은 단풍이다 그러면 틀린 답이고, 자, 고로쇠 복자기는 복고단풍 그러죠. 복고단풍 단풍과다. 단풍나무과 수종입니다. 고로쇠는 노란 단풍, 그리고 복자기는 사진에 보듯이 자 붉은 단풍이고 열매는 오른쪽에서 보듯이 시과,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흰 말채나무는 층층나무과로 낙엽, 화렵, 관목입니다. 흰 말채나무는 층층나무과고 낙엽, 화렵, 관목이다. 잎은 대생이고 타원형이며 표면에 작은 털이 있고 뒷면은 흰색이다. 오. 수피는 여름에는 녹색, 가을, 겨울에는 붉은색이다. 하지만 노란색 열매가 특징 아니죠. 흰말채나무는 꽃과 열매가 흰색입니다. 그리고 수피가 겨울이 되면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흰말채나무는 흰꽃, 흰 열매, 겨울에 붉은 줄기가 특징이다. 사진으로 확인하시고, 수목식재에 가장 적합한 토양의 구성비는 토양 대 수분 대 공기비가 토양 50%, 수분 25%, 공기 25%입니다. 수목식재에 가장 적합한 토양의 구성비는 토양, 수분, 공기가 각각 50, 25, 25다. 토수공은 50, 25, 25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가로수로 적합한 것은 은행나무 오케이, 층층나무 오케이, 양버즘나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단풍나무는 가로수로 부적당합니다. 차량 통행 많은 지역 가로수로 은행나무, 층층나무, 양버즘나무는 오케이, 단풍나무는 부적당하다. 지주목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은 수피와 지주가 닿는 부분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주목을 설치할 때는 풍향과 지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목이나 경관상 중요한 곳에는 당김줄형을 설치합니다. 대형목은 당김줄형. 하지만 지주는 뿌리 속에 박아넣는다. 아, 뿌리 아파. 뿌리 속에 박아넣는 거 아니에요. 뿌리 속에 박아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아닙니다. 환경생태보건 녹화공사에는 비탈면 녹화공사, 옥상 및 벽체 녹화공사, 자연하천 및 저수지공사 있습니다. 하지만 분수공사는 생태보건 녹화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목의 가식장소로 적합한 곳은 배수가 잘 되는 곳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차량 출입이 어려운 한적한 곳이나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점질 토양인 곳은 부적당하겠죠. 수목의 입조직 중에 가스 교환을 하는 곳은 기공입니다. 기공. 자, 기공이 바로 가스 교환을 하는 곳이다. 울타리가 적극적 침입 방지를 하려면 최소 1.5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울타리가 적극적 침입 방지 기능을 하려면 최소 1.5m 이상은 돼야 된다. 지반보다 낮은 곳을 굴착하는 것은 드래그 쇼벨입니다. 드래그 쇼벨. 백호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굴삭기 버킷 모양이 이 백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높은 곳을 굴착할 때는 파워 쇼벨을 씁니다. 높은 곳을 긁어내기에 적합하도록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게 바로 파워 쇼벨. 조감도는 소점이 3개다. 벽면 녹화, 옥상 정원 등은 소규모 비오톱이라 볼 수 있답니다. 벽면 녹화, 옥상 정원 등은 소규모 비오톱이라고 볼 수 있다. 고속도로 시선 유도 식재의 목적은 전방도로 형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방도로 형태를 알려주는 것이 고속도로 시선 유도 식재의 목적이다. 수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탄산칼슘과 물로 변하는 화학식이죠. 이 화학식은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는 화학식입니다. 여기가 CO3죠. 수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탄산칼슘과 물로 바뀌는 화학식은 콘크리트 중성화식이다. 용적이 1세제곱미터인 중량이 1200kg인 시멘트는 몇 포대인가? 자, 시멘트 한 포대는 40kg이죠. 그래서 중량 1200kg을 40으로 나눠주면 30포대가 나옵니다. 시멘트 한 포대는 40kg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상은 신선사상입니다. 중국 정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은 신선사상이다. 풍수지리 음양 오행설 아닙니다. 서양식 정각과 서양식 정원을 조성한 우리나라 궁궐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은 서양식 정각과 서양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중국 소주에 있고 화려한 건축물로 허화실, 명암이 대비되어 있다.
허와실, 명암 대비가 특징이고 유기적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다 하면 유원 찾으셔야 됩니다. 명나라 때 중국 소주에서 화려한 건축물과 허와실, 명암 대비가 특징이고 건축물과 조경시설물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유원이다. 중국 4대 명원 창사졸류 중에 졸정은 유원이 명나라 때죠. 인도 무굴 제국의 12단 테라스와 캐스케이드, 차경의 정원으로 불리는 곳은 바로 니시아트바그입니다. 니시아트바그는 인도 무굴 제국 때 12단의 테라스와 캐스케이드가 특징이고 차경의 정원이라고 불린다. 니시아트바그입니다. 강릉 성교장에 있는 방지방도 조성된 연못의 정자는 무엇인가? 환례정입니다. 환례정. 강릉 성교장에 방지방도로 조성된 연못의 정자는 환례정이다. 각 조경가의 대표 정원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미국의 대표 조경가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 뉴욕 센트럴파크는 아주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영국의 팩스턴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설계했습니다. 팩스턴은 크리스탈 팰리스 말고 유럽의 사유지 중심 정원 양식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현대적 양식의 조경으로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한 버큰헤드 공원도 이 팩스턴이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켈로치의 빌라 메디치. 자, 미켈로치가 설계한 빌라 메디치입니다. 다음은 브릿지맨의 스토우 가든, 하하 수법의 스토우 가든입니다. 옴스테드는 센트럴 파크, 팩스턴은 크리스탈 팰리스, 버큰헤드 파크, 그리고 미켈로치의 빌라 메디치, 브릿지맨의 스토우 가든이었습니다. 자, 미국 개척으로 유럽의 사유지 중심 정원 양식이 공공적인 성격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파크는 영국 리버풀에 있는 버큰헤드 파크입니다. 1843년에 개장을 했고 앞에서 봤던 팩스턴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1950년에 미국 옴스테드가 다녀가면서 큰 영향을 받아 근대 공공정원 양식의 대표적인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설지역 내부 포장지역에도 땡땡을 이용해서 낙엽성 교목식재를 해서 여름에도 그늘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수목보호대입니다. 시설지역 포장되어 있는 지역에도 수목보호대를 설치해서 낙엽성 교목을 식재해서 여름에도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10mm, 8mm짜리 템플릿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도면 그리실 때 10mm, 8mm짜리로 표시하는 수목보호대는 포장지역에도 교목을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존의 레크레이션 기회를 참여 또는 소비하고 있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런 수요를 표출 수요라고 합니다. 표출되고 있는 수요죠. 기존의 레크레이션 기회에 참여 또는 소비하고 있는 나오면 표출 수요 찾으셔야 됩니다. 기초자료 수집 정리 및 여러 조건 분석 통합한다. 현황 분석 및 종합 단계입니다. 기초자료 수집 정리하고 여러 조건을 분석 통합한다 하면 현황 분석 및 종합 단계에 찾으셔야 됩니다.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어 일정한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통경선이죠. 비스타는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어 일정한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일정한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했습니다. 통경선, 비스타입니다. 레미콘 규격이 25, 210, 12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골합슬입니다. 골합슬. 레미콘 규격 표시가 25, 210, 12 세 개 숫자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골재 최대치수, 압축 강도, 슬럼프 순서로 나타낸 겁니다. 골재 최대치수, 압축 강도, 슬럼프 순서입니다. 골합슬이 레미콘 규격 표시입니다. 인공폭포, 수목보호판 제작용에 쓰이는 재료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FRP죠. FRP 많이 쓰는 용어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인공폭포, 수목보호판 제작용으로 쓰이는 FRP,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자, 특수 시멘트인 알루미나 시멘트의 최대 특징은 조기 강도가 큰다는 겁니다. 알루미나 시멘트의 최대 특징은 조기 강도 크다. 다음 중 목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목재의 장점, 가볍다, 무늬가 아름답다, 열 전도율이 낮다. 다 목재의 장점이지만 습기를 흡수하면 변형이 잘 된다. 이건 목재의 단점이죠. 자, 이런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장점이 아닌 것은 해놓고 단점이 나옵니다. 보통 목재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면 목재의 장점 말고 다른 것의 장점이 틀린 보기로 나오는데 이 조경시험에서는 어떤 것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해놓고 그것 자체의 단점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습기를 흡수하면 변형이 잘 된다는 것은 목재의 단점이다. 구리에 아연을 첨가하여 합금을 만든 것이 바로 황동입니다.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첨가했다. 꾸아황입니다. 꾸아황. 구리에 아연 첨가 합금이다. 황동 찾으시고 구리에 주석을 첨가하면 청동이 됩니다. 청동. 꾸주청. 구리에 주석을 첨가하면 청동이 된다. 꾸주청. 조경시설 소재 중에 블라블라블라 녹화공사, 호황공사, 제방, 번면에 사용되고 코코넛 열매를 원료로 한 천연섬유다. 코이어 메시입니다. 코코넛 열매 코이어 메시. 조경시설 소재 중에 녹화공사, 호황공사, 제방, 번면에 쓰이고 코코넛 열매를 원료로 한 천연섬유 재료다. 코이어 메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묵은 콘크리트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된다. 철근 콘크리트가 유지관리비 적게 소요됩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묵은 콘크리트보다 유지관리비 적게 소요된다. 5. 전나무의 수형은 원추형입니다. 전나무 수형은 원추형. 시링가 딜라타타는 수수꽃다리입니다. 라일락. 시링가 딜라타타는 수수꽃다리 라일락의 학명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수수꽃다리 라일락 사진입니다. 수목감별 번호 72번. 인동동굴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인동정굴 줄기는 오른쪽. 인동동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 안 돼요. 팥배나무 꽃은 흰색입니다. 팥배나무 꽃은 흰색이다. 수목감별 106번 팥배나무 꽃은 흰색입니다. 아주 예쁜 팥배나무 꽃. 골담초는 생장이 빠릅니다. 골담초의 특징은 생장이 아주 빨라요. 척박지에서 잘 자라고 생명력이 아주 강한 골담초. 수목감별 10번 골담초 꽃도 기억해둡니다. 노란 해파리같이 생긴 골담초입니다. 골담초는 생장 빠르다. 방풍림엔 박달나무, 가문비나무, 아까시나무 있습니다. 방풍림엔 박가아가시입니다. 박가아가시. 성이 박씨인 박가아가시는 바람을 막아줘요.
박가 아가씨 방풍님, 박달나무, 가문비나무, 아까시나무. 일본 잎갈나무는 이식이 어렵습니다. 일본 잎갈나무 이식 어렵다. 철쭉, 개나리 등 화목류 전정은 꽃이 진 후에 실시합니다. 꽃이 진 후에 하는 것이 바로 철쭉, 개나리 등의 화목류 전정입니다. 화목류 전정은 꽃이 진 후에 한다. 분재 농약, 가루로 된 더스트 농약은 작물에 대한 고착성이 나쁩니다. 착 달라붙지가 않아요.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에 씻겨나가기도 쉽고 고착성이 나쁘다. 분재 농약은 작물에 대한 고착성이 나쁘다. 수목 식재 후 물집 크기는 근원직경의 대여섯 배입니다. 대여섯 배. 물집 크기는 근원직경의 대여섯 배다.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것을 생물적 방제라고 합니다. 다른 천적 생물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제하니까 생물적 방제다. 천적 이용 생물적 방제. 나무 가지에 기생하면서 국부적인 이상 비대를 가져오고 참나무류에 피해를 크게 입히는 것이 바로 겨우살입니다. 겨우살이는 나뭇가지에 기생하면서 국부적 이상 비대를 가져오고 참나무류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다. 겨우살입니다. 겨우살이. 곰팡이의 직접 침입은 흡기, 세포간 균사로 침입. 이렇게 나오면 이건 모두 곰팡이의 직접 침입입니다. 흡기, 세포간 균사로 침입한다. 그러면 곰팡이 직접 침입이다. 하지만 피목 침입은 직접 침입 아니다. 피목 침입은 직접 침입 아닙니다. 조경공사 시 돌 쌓기는 와이어 로프가 적합합니다. 철망은 부적합해요. 조경공사 시 돌 쌓기는 와이어 로프가 적합하다.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제초 전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이니까 시설물 아니죠. 수목이 아니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제초 전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공간의 평균 깊이는 1m 이내로 합니다. 유공간을 묻을 때 평균 깊이는 1m 이내로 한다. 수준 측량에서 표고는 기준면으로부터의 연직거리입니다. 수준 측량에서 표고는 기준면으로부터의 연직거리다. 수평면 아니고 지평면 아니고 해면 아닙니다. 표고는 기준면, 표고는 기준면입니다. 정원과 외부 사이에 수로를 파서 경계하는 기법은 하하 기법입니다. 하하 기법, 스토우 정원, 브릿지맨의 스토우 정원의 특징인 하하 기법은 정원과 외부 사이에 수로를 파서 경계하는 기법이다. 예불기, 예취기의 작업자 상호간 거리는 최소 안전거리 10m입니다. 예불기, 예취기의 작업자 상호간 안전 최소 거리는 10m다. 스페인 정원은 기하학적 터가르기, 색채 타일, 안달루시아에 많이 보입니다. 스페인 정원의 특징은 기하학적 터가르기, 색채 타일, 안달루시아다. 규모가 웅장한 건 스페인 정원 특징 아닙니다. 스페인 정원은 규모 웅장하다고 하면 틀려요.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 녹음수는 시카모입니다. 시카모. 죽은 사람들을 그늘에서 쉬게 했다. 이런 설명도 있죠.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 녹음수는 시카모다. 주택정원 거실 앞쪽에 위치한 뜰로 옥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안뜰입니다. 안뜰. 주택정원 거실 앞쪽에 위치한 옥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안뜰이다. 도시공원 입장료를 징수했다.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1년 1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시공원에서 마음대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 1년 1천이다. 먼셀의 기본 5색상은 빨로 초파보입니다. 빨로 초파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입니다. 먼셀의 쉽상하는 우리가 공부했었죠? 청빨, 파주, 노남, 보연, 녹자. 청빨, 파주, 보연, 노남, 녹자. 오늘 청바지빨 잘 봤네. 파주 가서 노남, 보연이랑 녹자도 같이 놀자. 했었죠? 그건 먼셀 쉽상한을 보색 중심으로 암기를 했었고, 기본 5색상이다 그러면은 빨로 초파보입니다. 빨로 초파보. 풍토색은 기후와 토지의 색, 즉 지역의 태양빛, 흙의 색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축물, 도로 환경, 옥외 광고물 같이 인공적인 것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풍토색은 자연적인 겁니다. 기후와 토지의 색, 태양빛, 흙의 색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축물, 도로 환경, 옥외 광고물 특징 있다? 풍토색 특징 아닙니다. 목재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실링제는 퍼티입니다. 퍼티가 바로 목재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실링제다. 콘크리트 다지기에서 내부 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은 50cm 이하입니다. 콘크리트 다지기에서 내부 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은 50cm 이하다. 시멘트가 풍화하면 강열 감량이 증가합니다. 시멘트 풍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강열 감량인데요. 강열 감량은 천도씨에서 60분 동안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많이 풍화되었다. 그래서 시멘트 풍화도와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가 풍화를 많이 하면 강열 감량이 증가한다. 자, 고로쇠나무는 아황산가스에 약합니다. 아황산가스에 약한 고로쇠나무. 우리가 가로수로 고로쇠나무 안 쓰죠? 고로쇠물 채취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아황산가스에 약한 고로쇠나무. 내염성이 크다. 사철나무가 대표적입니다. 내염성이 큰 나무다. 사철나무 찾으시고요. 내염성이 약한 나무로는 낙엽송, 일본 목련 찾으시면 됩니다. 내염성이 약하다. 낙엽송, 일본 목련. 우리가 단풍나무가로는 신복고단풍, 복고단풍, 복자기 고로쇠나무까지는 외웠었죠? 자, 신복고단풍입니다. 신나무, 복자기, 고로쇠나무입니다. 신복고단풍 패션입니다. 단풍나무가로는 신나무, 복자기, 고로쇠나무다. 소사나무 아닙니다. 화단에 심겨지는 초화류는 가지수가 많고 꽃도 많아야 됩니다. 화단에 심겨지는 초화류는 가지수 많고 꽃도 많아야 된다. 귀룩나무, 꽃과 열매는 백색 계열이다 하면 틀려요. 자, 꽃은 백색 맞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백색이 아닙니다. 귀룩나무는, 자, 이렇게 꽃은 백색이지만 열매가 흑색입니다. 그래서 벚나무의 버찌하고 아주 흡사하다.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유럽에서는 버드체리라고도 합니다. 귀룩나무 꽃은 흰색, 열매는 흑색이다. 관수를 하면 지표와 공중의 습도가 높아져서 증발량은 감소됩니다. 증발량이 증가한다면 안 되고, 관수를 하면 지표와 공중의 습도가 높아져서 증발량은 감소한다. 우드칩 멀칭의 효과는 미관 효과 있고 잡초 억제 효과 있고 토지 개량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를 억제하는 효과 없습니다.
배수가 억제되는 거 효과는 아니죠. 우드침 멀칭은 미관 효과 있고 잡초 억제 있고 토양 개량 효과 있다. 배수 억제는 아니다. 수목의 외과 수술 순서입니다. 부살동방표수입니다. 부살동방표수. 수목의 외과 수술 순서는 부살동방표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우리가 꼭 수목 수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사라고 생각하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환부가 골마 터진 환자가 왔다. 일단 부패부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살균합니다. 살균 살충하고 그 빈 곳을 새살로 채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 방부 방수 처리해줘야 되고, 겉에 딱딱하게 표면 경화 인공 껍질 처리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수지 처리합니다. 먼저 부패부 제거하고 살균 살충하고 동공 충전한 다음에 방수 방부해주고 표면 경화 인공 껍질 처리하고 수지 처리 마지막에 한다. 자, 이게 어려우시면 부살동방표수다. 외과 수술 순서는 부살동방표수. 잔디 상토 소독에 사용되는 약재는 메틸 브로마이드입니다. 우리 조경하는 사람들은 집에 연예인 사진 걸어놓지 않아요. 잔디 사진 걸어놓습니다. 잔디 상토 소독에는 메틸 브로마이드 걸어놓습니다. 잔디 상토 소독에는 메틸 브로마이드.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경기능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그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단기간에 승부를 거는 시험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단기 기억 저장소에 쏟아 넣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개라도 정확히 암기한 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암기 노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억에 남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는 여러분의 합격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는 충실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